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두 번째 토크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저번 편에 이어서 제가 캐나다에서 카페 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캐나다 카페 편을 가져왔습니다. 나누면 좋을 그런 몇 가지들을 제가 랩탑으로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오고 나서 이제 잡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제 레주메를 넣어봤어요. 이력서라고도 하죠. 저는 사실 한국에서 카페에서 일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르에서 다 일을 해봤어요. 한 합치면 3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와서도 그런 베이커리 카페에 가고 싶었어요. 그냥 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빵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카페 쪽에서도 좀 베이커리가 많은 그런 쪽에 가고 싶었습니다. 레주메를 이제 많이 냈었죠. 레주메를 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 가서, 그 카페나 식당에 직접 가서 내 레주메를 프린트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 지금 잡을 구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 레주메를 드롭하고 오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많이 사용하다시피 온라인으로 내 레주메를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잡을 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인디드나 잡뱅크 뭐 이런 곳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인디드로만 사용을 했었고요. 직접 가서 내 레주메를 드랍을 하거나 인디드로 내가 일을 하고 싶은 곳에 레주메를 넣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레주메를 내던 중에 제가 일했던 카페로 직접 가진 않았거든요. 인디드로 제2의 레주메를 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매니저가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보고 싶다 해서 그때 가서 인터뷰를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출근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캐나다에서 잡을 구할 때 중요한 건 자기 어필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적극성? 내가 맡겨진 건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눈빛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애티튜드들, 적극적인 그런 애티튜드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카페 잡에서는 특히 약간 자격증, 뭐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이제 워홀 오시기 전에 이쪽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오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쪽 일을 했었고 이쪽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대처했었다. 약간 이런 나의 경험들? 그래서 그런 거가 뭐 내가 이런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 이런 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잡을 구할 때 그런 익스피리언스, 경험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최대한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를 어필을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여유가 되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분야들을 좀 한국에서 경험을 해서 온 것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어쨌든 인터뷰할 때 그런 말할 거리도 생기고 조금 더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있다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가치를 쳐준다는 거. 조금이라도 뭔가 파트타임이라도 내가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경험을 하고 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레주메를 많이 작성을 하시잖아요. 레주메 작성을 할 때 여기는 사진 같은 거는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주메 폼들은 구글에 치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쓰실 수도 있고, 레주메에 넣으면 좋을 만한 것들은 그런 적극성,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런 코워커, 그러니까 함께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도 내가
잘 협조할 수 있다. 내가 잘 협동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도 내가 잘 지낼 수 있고 내가 이만큼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 더불어서 그쪽에 관한 경험들이 있다면 그 경험들을 삼아서 어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답을 구하게 되었고 캐나다에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게 구직을 했었고 좀 더 일을 빨리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총 1년 반 좀 넘게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일했던 카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밴쿠버에서 그 유명한 카페예요. 그냥 누구나 밴쿠버에 오면 알만한 그런 곳인데 저는 브레카 베이커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가 여기서 유명한 카페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카페가 24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유명하게 홍보가 된 것도 있고 캐나다 내에서 브랜치가 그러니까 지점이 한 7개, 8개 정도 있는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그런 카페라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고요. 정말 뭐 공부하러도 많이 오고 모임하러도 많이 오고 그냥 정말 바쁘고 밴쿠버 여행 이렇게 키워드를 해서 내가 어디 갈 만한 곳이 있나 이렇게 서치를 해보잖아요. 여행을 가기 전에. 그러면은 브레카 베이커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약간 뭔가 한 번쯤 거쳐가야 할 약간 필수 코스처럼 나오는데 빵 종류가 정말 많고요. 뭐 디저트, 샌드위치, 뭐 스무디, 커피 다 취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남녀노소 오기 좋은 곳이고 약간 밴쿠버 여행 필수 코스처럼 돼서 그래서 관광객한테 더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현지인들도 진짜 많이 오는 진짜 바쁜 카페였네? 진짜 바쁜 곳이었어요. 게다가 24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줄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이거는 닿질 않으니까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는 되게 비지한 되게 바쁜 카페였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다면 여기는 커스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마시겠다 하는 게 되게 강하단 말이죠. 일단 커피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들이 정말 많았고 그냥 일반적인 커피 같은 경우도 내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오더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부터 해서 뭐 물량 이런 것까지 다 요구를 합니다. 온도는 엑스트라 그냥 더 뜨겁게 평균보다 더 뜨겁게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물량을 좀 많게 해줘. 평균보다 많게 해줘. 아니면 less water. 물량을 좀 적게 해줘. 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이렇게 따로 오더를 하기도 해요. 아이스 라떼인데 나 노 아이스. 아이스 없이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less ice. 그러니까 얼음을 평균보다 적게 넣어달라는 거죠. 이건 제가 많이 먹는 방식이긴 한데 얼음이 녹는 게 싫어서. 그리고 뭐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make room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물을 넣어주는 그 기준치가 있는데 그 make room, 룸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공간을 더 만들어달라는 거죠. 본인이 이제 거기에 뭐 캐나다 카페는 어딜 가든지 밀크나 슈거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흰 우유 아니면 크림 이런 것들이 다 한쪽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온 커피에서 자기가 스스로 좀 더 커스텀해서 만들어 먹겠다는 거예요. 메인 룸을 하면 공간을 남겨달라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첨가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오더지에 그 사람의 오더를 받을 때 캐셔가 다 말을 해요. 다 필요한 거 없니? 하면서 그 사람의 오더를 좀 더 구체화를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그리고 원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원두랑 디캡이라고 있어요. 디캡은 이제 원두가 이제 또 따로 준비가 돼서 디카페인을 원하는 사람들은 디캡을 주문을 해요. 그래서 원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햅캡이 있는데 그거는
헤이캡은 말 그대로 일반 원두랑 그 디캡을 반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일반 레귤러 카페인 원두, 그리고 반은 이제 디캡으로 해서 자기는 헤이캡을 먹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유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레귤러 밀크, 그냥 일반적인 밀크가 있고 오트 밀크, 코코넛 밀크, 뭐 아몬드 밀크, 스kim 밀크. 스kim 밀크는 지방이 없는 조금 더 라이트한 그런 우유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우유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원두에 내가 원하는 온도로 내가 원하는 우유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신경 써질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유를 오트밀크로 해달라고 했는데 약간 실수로 레귤러 밀크 넣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두도 그렇고 이 사람 디카보로 해달라고 했는데 뭐 내가 레귤러 원두로 했다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한 사람이 오던데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도 아메리카노 미스토가 있어요. 아메리카노 미스토는 원두 그리고 뜨거운 물을 한 약간 반 좀 안 되게 넣어요. 컵에 반 좀 안 되게 넣고 그 위를 스틱 밀크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아메리카노 미스토예요. 물이랑 우유를 약간 동일한 비율로 먹는 게 아메리카노 미스토고 플랫 화이트 같은 경우도 플랫 화이트는 뭐 한국에서도 뭐 이건 어디 가나 있겠지만 약간 라떼보다 작은 컵을 사용해요. 일반 라떼보다. 저희 매장은 8온즈를 사용을 했었는데 되게 작은 컵이거든요. 요만하게 생겼는데 요 안에 이제 원두를 넣고 그 위를 밀크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라떼보다는 우유가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진하게 마실 수 있는 게 플랫 화이트고 그리고 이제 뭐 어린 아이들도 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게 키즈템 핫초콜릿 같은 걸 주곤 했는데 일반 레귤러한 그 온도로 가면은 너무 아이들한테 뜨거우니까 키즈템이라고 이제 아이들의 온도에 맞춰서 아이들이 먹기 좋게 좀 덜 뜨겁게 해달라는 오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갖가지 오더들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처음 일할 때는 이런 환경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그냥 워낙 바쁜 매장인데 이 커스텀에 대해서도 내가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그런 단골 손님들은 진짜 매일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맨날 똑같은 커피에 똑같은 빵을 주문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분이 오시면 계산대에서 알아서 커피를 입력을 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냥 뭐 오늘 뭐 주문할 거야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할 거지? 이렇게 해서 바로 결제로 넘어간 것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자기를 알아주는 거니까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니까 레귤러한 손님들, 단골 손님들 기억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단골 손님들 중에서는 몇몇 생각이 나는데 뭐 매일 아침에 와서 아메리카노 하나랑 초콜릿 머핀 하나 주문해가지고 아침 한 7시부터 와가지고 책을 이렇게 읽는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진짜 매일 오셨어요. 또 기억나는 사람은 저희가 카푸치노 레이디라고 불렀거든요. 왜냐면 카푸치노만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이 보이면 카푸치노 레이디 또 왔다고 저희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 손님도 진짜 많이 왔었고 맨날 와서 이제 카푸치노만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왜 기억에 남냐면 그 손님이 되게 좀 까다로웠어요. 손님도 그냥 또 마시지 않아요. 또 커스텀을 해서 마셔요. 드라이하고 웻이라는 커피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유의 그런 거품의 정도를 말하는 건데 드라이라고 하면 그냥 스팀할 때 거품이 없이 그냥 뜨겁게만 해달라는 거고 웻은 이제 왜 스팀할 때 버블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품을 많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웻인데 그 손님은 항상 엑스트라 웻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 보통 아니야. 카푸치노를 주문하는데 그냥 일반 레귤러 컵에 해주지 말고 가장 작은 컵 8온즈짜리
스몰 컵에다가 나는 엑스트라 홈을 해줘, 엑스트라 웨스로 해줘 라고 하는 손님이었거든요. 항상 주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손님을 보면은 그냥 계산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 손님도 내 메뉴를 알고 있는 걸 다 아니까 그 손님도 되게 당연하게 그냥 결제부터 했던 그런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매장이 워낙 크기도 하고 이제 일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날그날 커피 섹션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커피를 만들어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로봇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은 좀 예민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더를 매일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이제 커피를 드리면 그 픽업대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커피를 딱 한번 들어보면 자기가 항상 주문하는 게 똑같은 오더이기 때문에 무게가 다 감지가 되나 봐요. 손으로 다 이제 무게를 딱 들어보고, 그리고 엑스트라 웨스로 했으니까 폼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지 않단 말이죠. 음료가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 손님은 우유를 일절 액체로 넣는 걸 안 좋아하는, 엑스트라 폼으로 오더가 들어오면 좀 치기가 번거로워요. 왜냐면 스팀을 하면서 이 각도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왜냐면 버블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유만 데필 수 없어요.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버블이 최대한 많이 나오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방식에서부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버블을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수저로 하나하나 다 떠줘요. 그 컵 안으로. 이 손님은 엑스트라 폼을 알고 했으니까 수저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게 절대 무거울 수가 없잖아요. 음료가 다른 뭐 라떼라던가 다른 일본 카푸치노보다도 훨씬 가볍단 말이죠. 그분은 그 딱 들어보면 자기가 맨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 무게를 알아요. 좀 무겁다, 오늘 좀 무겁다 싶으면은 다시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약간 평가받는 순간, 내가 오늘 잘 만들었나? 딱 들어보거든요. 픽업대에서 마음에 드나? 표정이 아니면 아닌 거야. 손이 되게 젊은 여자분이었거든요. 좀 무겁다, 다시 해달라. 그러면은 그 버리고 다시 해줍니다. 다시 원두 해가지고 스팀 또 이렇게 각도 조절해서 쳐가지고 또 버블 이렇게 하나하나 수저를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그 카푸치노 레이디가 온 게 딱 보이면 좀 커피 섹션에 가기가 그래요. 저희는 이제 올라운더기 때문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포지션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 섹션을 누가 가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카푸치노 레이디가 왔으면 좀 쉽지 않겠는데? 이런 기억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는 코워커가 그분 음료 한 5번 만들어준 거 같거든요. 한 번에. 그 하루에. 그럼 빠꾸를 5번 정도 당하는 거죠. 이런 커스텀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당연해요.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그런 오더를 받는 거에도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뭐 정중하게만 요청한다면 이렇게 커스텀하는 거 되게 일반적인 일이다. 이 외에도 커스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약간 휘핑크림 들어가는 것들도 뭐 휘핑크림 넣어줘, 빼줘 뭐 이런 건 할 수 있죠? 근데 뭐 약간 이지 휘프림이라고 해서 이제 휘프림을 좀 이지하게 넣어달라는 거예요. 약하게, 좀 적게, 평소보다 좀 적게. 그리고 뭐 시럽을 이제 넣잖아요. 음료를 만들면 뭐 바닐라 라떼나 뭐 모카나 이런 부분들도 뭐 내가 아이스 모카를 만약에 주문하면 뭐 아이스 모카에 시럽 몇 펌프 넣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4펌프 넣는다. 그러면은 뭐 나 2펌프만 넣어줘. 아니면 나 한 펌프 넣어줘. 그리고 한 펌프 해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펌프 반만 넣어달라는 경우도 있고 뭐 노시럽도 있고, 진짜 정말 그 생각지도 못한 정말 다양한 그런 커스텀을 할 수 있어요. 주문을 받는 거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주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 이제 미스하게 되면은 큰 실수이기 때문에 잘 듣고 잘 캐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나와서 처음으로 일을 했던 곳이잖아요.
완전 로컬 카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진짜 다 영어로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서 로컬 카페로 간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매일 그 영어의 한계를 느껴내거든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매일 영어의 한계를 느끼면서 일하는 초반에는 좌절도 많이 하고 와, 내가 이렇게 맡기구나. 내가 이렇게 영어를 못 듣고 내가 이렇게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하구나를 진짜 매일 느껴요. 근데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느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영어를 공부를 하게 되는 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데 약간 좌절을 크게 느낍니다. 저는 좌절을 크게 많이 느꼈어요.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이랑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면 다 영어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초반에는 손님들이 영어로 오더를 하는데도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도 있었고 저는 근데 진짜 감사했던 게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 매니저가 있었거든요. 리비아라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정말 친절하고 근데 영어도 정말 잘하고 그 매니저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저를 그냥 뭔가 안타깝게 보기도 했던 것 같고 너무 고맙죠. 진짜 너무 고마워요. 내가 뭐 손님들 영어가 안 들려서 오더 받을 때 이제 헤매고 있으면은 이제 와서 도와주고 나 저 손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대신 가서 주문을 받아주기도 하고 그런 도움들을 정말 많이 줬습니다. 지금도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코워커를 만났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코워커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캐나다는 멀티 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각국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인종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일했던 곳은 뭐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 친구들도 있었고 베트남 친구들도 있었고 스위스, 스페인, 멕시코, 이란 그렇게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온단 말이죠, 사람들이. 저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뭐 각 나라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일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다른 문화도 있구나. 그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배웠고 되게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그립다. 재밌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정죄 같은 게 생겨요. 왜냐면 이제 바쁜 매장이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빠르게 돌아가는 매장이기도 하고 메뉴들도 정말 많고 뭐 때가 되면 신메뉴들도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되게 바빠요. 막 줄이 막 길게 막 늘어져서 저희까지 막 서 있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 매장은 모든 섹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앞에서 주문받는 캐셔부터 해서 음료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뭐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포장이나 이제 따로 프리오더 되는 것들 뭐 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물건 재고 정리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바쁜데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한 공간에 어울러서 이렇게 바쁘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서로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다 도와줘요. 이렇게 주문받는 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거 뭐 필요하겠다. 뭐 저 케이크 필요하겠다. 그 이미 케이크 내 옆에 와 있어. 그럼 케이크 이렇게 주고 약간 이렇게 서로 민첩하게 서로를 도와주는 것들이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그 커피 섹션에 2명이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뭐 물건이 여기 없다. 뭐 우유를 더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막 우유를 저기서 막 갖다 낑낑낑낑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서로를 돕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레주메에서도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일을 할 수 있다, 협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어필하면 좋다고 했던 게 이 부분이랑도 연관이 돼요. 서로 너무 다양한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입장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고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이런 다른 국가의 출신들과 화합을 해서 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속상했던 적은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 진짜 대부분 다 나이스하거든요. 중국에서 온 어떤 여자애랑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오기 전부터 저보다 더 오래 일을 한 사람이었고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니까 걔는 그게 답답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약간 대놓고 무시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걔만 그랬어요. 약간 다 나이스하고 진짜 다 친절한데 걔만 유독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냥 눈빛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랑 대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게 뭐 제가 약간 손님들이 오더를 받을 때나 잘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약간 무시를 한다던가. 그리고 뭐 부매니저나 그 매니저한테 가서 제 컴플레인을 걸어요.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내가 뭐 영어를 잘 못 알아듣네 뭐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무튼 영어 때문에 약간 무시한 그런 경향이 있었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게 이제 누적이 되오다가 뭐 어느 날 이렇게 터진 적도 있었고 너무 속상해서 막 운 적도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리비아 그 부매니저가 와서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다독여주고 되게 위로해주고 그랬었거든요.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까지 왔어요. 뭐 영어를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때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이 이제 한 번에 오면서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리비아가 너무 스윗한 게 너 무슨 소리냐고 너 진짜 잘하고 있다고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 생각 같지만 그러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줬었거든요. 정말 위로가 많이 되고 힘이 많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더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힘들었던 것들도 지금 생각하면 뭔가 다 추억이죠. 그런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 좋은 코워커들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잘 지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그립다. 그때는 진짜 바쁘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그냥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고 같이 일을 했던 게 추억이고 그때 같이 일을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이 다 나면서 진짜 그런 전우애가 생기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영어가 막 안 들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뭐 코워커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뭐 말한 거지? 무슨 말 한 거지? 그런 순간들도 많았어요. 이제 그게 좋은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진짜 지나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힘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게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들렸던 것들도 들려요. 그 말을 계속 듣기 때문에 얘가 무슨 말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캐치가 되고 손님들이 말하는 것도 좀 더 여유롭게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듣고 그 환경에 노출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본인도 계속 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노출이 된다면은 귀는 계속 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꼭 하시고 오세요.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오시는 거 준비하면서 뭐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가 목표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로컬 잡에 대한 도전들 주저하지 마시고 미래에 내가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깨지는 것들도 나에게 좋은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로컬 잡 추천드리고 이렇게 카페편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준비를 해왔지만 뭔가 도움을 드린 건지 모르겠어요.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로 제가 카페에서 일을 했던 경험들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 최선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카페 일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뭔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을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뭐 힘든 일들도 나중에 다 추억이 되고 내 자양분으로 남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카페 편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